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비싸다 싸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이제 전통 소부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이오 섹터 종목군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오늘 뉴스 보니까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그 해외 그 거래소들에게 이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를 자꾸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증시 흐름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4월 10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다시 그 하락하지 않겠냐, 혹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금처럼 속도감 있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아직 한 발 남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배당을 압박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직 결과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선 전후로서 저는 아마 4월 초에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선 끝난 이후에 결과가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번의 매도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이 순환매를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뭐 지금 2차 전지도 전고체 가고 있고, 오늘 뭐 에코프로 PM 형제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도 뛰어놀고 있고, 뭐 워낙 반도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순환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렇게 이것만 보시는 분들에게서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법도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그 적어도 뭐 떨어지는 칼날에 매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기본적으로 좀 강하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 기본 생각이에요. 그 와중에 한 번에 조정판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정판은 저는 사실 5월쯤인지 모르겠다, 5월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월 조정을 다 같이 말하고 있어서 그러면 조정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을 좋게 보실 때 그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서 금융위기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들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우리 서민은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인플레 시대에는 뭐 제가 스쳐 지나가는 만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극화되고 이 부의 양극화는 어느 정치, 어느 정당, 어떤 대통령, 어떤 기업가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부의 양극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주식이 손이 잘 안 나가져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풀려버린 돈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녹아내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화폐 가치가 옛날 10,000원이 지금 10,000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서 점심만 먹으려 하더라도 코로나 전에 5,000원에 먹던 것이 지금은 10,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식시장의 그 인플레를 내가 자산에 적용시키려면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시드머니가 커 있다 보니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들 수 있는 것이 주식이라는 말을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그 당시에 제가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인플레 시대라서 양극화, 주식시장에서 철저하게 미국 시장 양극화 나타나고 있죠. 시총상위 종목들이 다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약간 중간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테마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의 영향을 다 받아야 되다 보니 시장 지수 자체에서는 무겁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국 수출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주식이 올라가겠어? 글쎄, 얻어맞을 때, 시장 얻어맞을 때 한국도 꼭 같이 얻어맞고, 올라갈 때는 덜 얻어맞고, 맞을 때는 세게 맞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이 재테크의 한 자리인 증시를 바라볼 때
주식 무역 수출 지수가 좋아지는 걸 보고 살려면 늘 늦거든요.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대응책으로 보시면 지금이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나의 자산을 짜야 될 때 한켠에 주식 투자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한 명분이 생길 때 그냥 여기서 우리는 오늘 사서 내일 좋은 이익을 내서 파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익 편향성인 기억만 뇌에 남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은 버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까먹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덜 까먹는 것이 몸에 익히다 보면 주식은 자연적으로 벌게 돼 있다는 것을 조금 익숙해지시다 보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략을 짜고 내 포트를 꾸려나가는데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현명한 아이디어로 계좌를 포트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증시를 조금 나쁘다 뭐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자꾸 바라보시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파가 올 때는 그때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반도체도 다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요새 삼성전자 때문에 좀 뭔가 이슈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HBM에 대한 기대감 계속 살아있죠? 네. 주가가 오르면 이제 너무 비싸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2차 전지 강세 시장을 통해서 모두가 다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가져가고 있죠. 독점입니다. 독점. 시장은요. 누군가 독점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미국도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파운드리라든가 생산을 TSMC가 나갈 때 엔비디아 영업이익률도 말도 안 되고 TSMC 영업이익률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 독점의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를 찾아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한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싸다 싸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가 자꾸 뒤로 밀려지는 것들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어지는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것 때문에 지수 빠진다는 논리로 제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저는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시장에서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익 실현하고 그때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비싸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를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이 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서는 뭐 간다 오른다라기보다는 어떤 종목들을 만들어낸 전통적인 고점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17만 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고점에서 횡보하는 느낌? 네. 예. 근데 뭐 증권사에서는 뭐 20만 원 이상 뭐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뭐 그거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다 오를 만큼 오른 것이냐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기준에서 일단은 꼭지의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보셔야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신규 매수 조금 머리 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향 그다음에 이제 전통 소부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할 건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 구조를 나눠 먹어야 되는 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증권사들에서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20만 원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저 그거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증권사 직원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여기서 리포트를 쓸 때 그렇다고 목표 주가를 18만 원 쓰면서 매수 의견을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계 리듬을 그것을 시스템을 아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어쨌든 신규로 매수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있다 하지만 내가 안 산다라고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차라리 삼성전자가 나아 보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마다 뭐 취향의 성격이겠지만 매수, 트레이딩하는 관점의 성격이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트레이딩한다는 관점에서 한미반도체와 HPSP는 오늘 트레이딩할 수 있는 의미의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요즘 또 그 주도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이오주죠. 네. 바이오주들의 급등이 이렇게 좀 확산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지금 거의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뉴스 나오고 더 가고 삼천당제약 상한가로 뉴스 나오면서 바로 깔끔하게 말아버리는 모습이 이 시장이 그다음에 HLB도 진짜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사실은 HLB가 시장에서 음봉을 주거나 조정을 줄 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바이오 섹터 전체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의주시하는 바로미터 격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종목들이 빠져도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바이오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다. 근데 바이오는 좀 공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셀트리온 제약, 기노브루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적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정진 회장님께서 다시 복귀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그 자사주 매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3사 합병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영에 돌아오면서 이것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행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셀트리온은 주가가 가려고 할 때마다 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 3사가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한 회계 처리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사실 리스크 요인이었거든요.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합병이 되면 이 노이즈는 끝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성장의 밸류로서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로 판단해 본다면 아직도 갖고 있는 매력들은 주가는 10년 동안 그 고점을 찍고 10년은 아니죠. 계속 하락했지만 실제로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으니 3사 합병 이후에 본격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중 간의 갈등의 수혜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죠. 거기에 5공장 완공되면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체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관련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밸류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바이오 섹터가 갈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밸류를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얘네는 바이오 시밀러랑 생산이랑 다 갖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까지. 그 밸류에이션까지 포함되면 이제 좀 100만 원 돌파 이야기가 100만 원 돌파가 될 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100만 원 돌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쉽게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담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미약품도 그런 색깔에 있는 대형주 단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 시장에 들어서 느끼는 것은 바이오 섹터 종목군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이 사실 바이오는 시야를 갖고 보십시오를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바이오 섹터는 이런 좀 한 달 전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세게 말씀드렸었고 꾸준히 좀 AS격으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잘못 걸리면 바이오는 뭔 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늘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좋게 보자라는 첫 번째 스타트가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하가 되는 사이클 원년이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금 조달이 늘 문제가 됐었을 때 이제 이번 주면 어쨌든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를 제출을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결정하는 게 이제 올해 이번 주는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난 바이오 감사 보고서 끝나면 그때 볼래. 실제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좀 소형주 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4월에는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선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먼저 움직였고 이제는 온기가 이제 소형주 단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린메이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우리 네. 주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5월 달에는 네. 아무래도 좀 큰 그 어떤 조정이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함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의미가 없어요. 제가 5월달 조정론을 얘기했던 것은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여전히 매파적인 한 달 전의 의견 뭐 이렇게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했었을 때 한 반박자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세린메이 이런 시장의 뷰였는데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가 뒤로 후퇴되는 이유는 매크로가 좋게 나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뷰는 여전히 유지하고 싶고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하이닉스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미국이 다우도 깨지고 러셀도 깨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엔비디아가 한번 조정을 주었을 때 실제로 그날 다우는 안 빠졌었던 적이 한두 번 포착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장 빠지도 미국장 올라갈 때 나스닥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꺾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그만큼 뭐 날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시장이 꺾일 때 우리가 같이 꺾인다?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수가 꺾일 때 같이 빠진다? 이거보다는 색깔이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때 어떤 트리거를 줄 것이냐? 지금은 그 전에서 계속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으로 5월에는 매년 빠졌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미국 시장이 5월 달에 빠질 수 있다?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엔비디아가 워낙 했었고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호재랑 호재는 사실 다 쓰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 증시가 그것 때문에 부러진다? 조금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부러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애플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애플은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시장이 아이고 지수 이것 봐라 내가 빠질 줄 알았어.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런 시장의 비관론을 질비하다가 한 번 맞았던 날 겉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순환매가 높고 색깔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를 오히려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단순하게 6월에 금리 인하 될 거야. 그러면 5월 달에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색깔이 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색깔이 바뀐다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수혜를 볼 텐데 거기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전혀 못 갔었던 경기 민감주들을 좀 우선의 앞단으로 두어보고 싶어. 그 경기 민감 앞단에 두는 종목들이 뭐냐면 원전이었어. 제가 그런 걸 이제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양쪽 색깔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이오 섹터야.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최근 한 달에 말씀드리면 제가 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거든요. 제 생각이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가족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함정남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